안녕하세요. 이매진댓의 태차장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협업의 수평화 시대 그리고 AI와의 공동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직급 중심의 위계형 조직보다는 역할 중심의 협업 체제, 즉 치프 태스크 오피서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옆나라인 중국의 선전 클러스터 산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내의 성수동 구두 장인들의 협업 네트워크, 심지어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컨텐츠 커뮤니티 등이 모두 작은 주체들이 모여 협업 체계를 만드는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위 말하는 아주 라이트하고 가벼운 경량 문명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송기령 작가님이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가볍지만 빠르게 연결되고 위치와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를 의미하죠. 이제 협업의 수직 구조에서 수평 구조로 역할 중심 협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 가운데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공동지능이 되어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철저하게 모든 영역을 깨부시고 바꾸고 있습니다. 협업의 판이 바뀐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예전엔 누가 실무자고 누가 도대체 책임자냐라는 질문이 약간의 어떤 프로젝트상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직 안에서 나를 중심으로 한 역할 중심 협업의 체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치프 태스크 오피서 CTO의 개념이란 프로젝트 중심, 과제 중심, 책임 중심으로 조직의 위계를 유연화하자는 움직임입니다. 수평적 협업은 타 영역 간 경계가 흐려지고 역할이 유동화되며 능력 기반 책임과 실행 중심 체제로 조직이 재구조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변화는 중요한 축 하나가 바로 AI와의 어떤 식으로 이제 협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꾸 AI를 툴로만 보는데 AI를 공동지능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의 키포인트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클러스터 협업이 주는 통찰. 입니다. 중국 현진이라고 하는데 현전의 성공은 단일 대기업의 힘이라기보다는 진짜 수만 가지의 어떤 소규모 기업들이 서로 연결되고 보완하며 생태계를 구축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성수동의 구두 장인들이 모여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서로 협업하는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이런 방식은 개별의 강점이 모여 전체 경쟁력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협업이 수평화된다는 건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 지휘하기보다는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연결되고 책임을 나누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클러스터 협업이 시사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그 부분을 명확히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내가 가진 것을 오픈하고 연결할 줄 알아야 한다. 바로 이게 수평 협업 시대의 조건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AI를 공동지능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듀얼 브레인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데 듀얼 브레인의 저자 이던 멀릭 교수는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코 인텔리전스, 공동지능으로 보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작업에 우리가 하는 일에 항상 AI를 초대하라. 두 번째는 인간이 주요 과정에 개입하라. 휴먼 인더 루피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AI를 사람처럼 대하고 유형을 알려주어라. 네 번째는 현재의 AI를 앞으로 사용할 최악의 AI라고 생각하라. 즉 내일 모레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예컨대 글쓰기 과제에 AI를 활용할 때 단지 이 글을 교정해줘 라는 단순 프롬프트가 아니라 이 글을 경제 전문지 기사 형식에 맞게 요약하되 통계 사례를 하나 넣고 반론 부분도 두 패러그래프 제시해줘. 이런 방식으로 맥락과 역할을 정해주면 AI가 훨씬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AI는 답을 예측할 뿐이지 진실을 알거나 판단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개입과 검토가 반드시 여전히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AI 의존은 우리의 비판력과 사고 능력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복잡한 분석 과제에서 AI에 너무 의존하는 사람 그런 그룹들은 정답률이 낮아진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AI를 믿는 게 아니라 가치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획과 실행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협업의 수평화 그리고 AI 공동지능의 시대는 기획과 실행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전통적 방식이라면 기획자는 전체를 설계하고 실행자는 수행하는 단순한 구조였다면 이제는 기획자와 실행자가 결합된다는 거죠. AI가 이 체계 속에 들어옵니다. 듀얼 브레인 기획이라고 불러도 코 인텔리전스 기획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통찰, AI의 힘이 동등한 축이 되는 방식. 기획자는 AI와 밀 역할, 롤플레이를 하면서 실행자는 AI와 협업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식은 빠른 실험, 피드백, 수정의 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해주죠. 예컨대 마케팅을 기획할 때도 초안 아이디어를 AI한테 먼저 던져보고 반응을 보고 즉각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획을 미리 완전한 문서로 완벽한 문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체제로 계속 진화시킬 수 있도록 그 프로세스를 짜는 거죠. 그렇게 하면 협업의 어떤 유연성이 훨씬 증가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도 빠르게 애자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컨텐츠 또한 제가 챗GPT를 통한 아주 특별한 스페시픽한 어떤 프롬프트들을 던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기획하면서도 뭐 2시간, 3시간 뭐 반나절 이상을 소요했다면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30분 이하로 이 대본과 여러 가지를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터치를 만져서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하긴 하지만 이 또한도 곧 자동화되고 지능화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강점과 역할을 명확하게 이런 시대일수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역이 클수록 협업에서 더 의미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각자의 전문성, 뭐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개발자는 개발자, 자신의 영역에서 AI를 빠르게 초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둘째는 AI를 도입할 때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단 인간으로서의 역할 검토하고 윤리와 맥락을 제공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책도 읽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획과 실행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의 융합된 흐름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즉 이 세 가지 클러스터의 협업적 마인드, AI 공동지능에 대한 태도, 융합형 기획 실행 구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향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성찰과 실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